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입니다. 부제로는 정신과 의사가 발견한 운을 끌어당기는 19가지 절대 법칙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일본 분이십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고요. 도쿄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책을 쓰셨는데요. 내 꿈은 놀면서 사는 것,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또 행운에 대해서 저자의 경험과 그리고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같이 엮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은 인생을 밝게도 만들고 어둡게도 만든다. 그 운이 사실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불운을 한탄만 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중요한 무언가를 놓쳐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오랫동안 정신의학과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 행운과 불운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이다. 뒤집어 말하면 객관적인 행복과 불행은 없다는 말이다. 보통 자신이 재수가 좋다든지 행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도전할 때 주저함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나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공할 확률이 10%인 사람이라도 100번 시도하면 10번은 성공할 수 있다. 반면에 성공할 확률이 50%인 사람이 2번밖에 시도하지 않는다면 1번밖에 성공하지 못하며 1번도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실패에 대한 걱정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월렌다 효과처럼 불행하다고 믿으면 불행이 지속된다. 나는 40대 중반까지 스스로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나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된 뒤로 새로운 만남이 더 많아졌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도 늘었다. 그 덕분에 나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이 바뀌었고 실제로도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많고 운도 좋다고 실감하고 있다. 당신 앞에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고 B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들추어내는 험담만 하는 사람이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운이 더 강할까? 아마 당신은 A 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막연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부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대답하곤 한다. 전혀 근거 없는 대답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복권을 산다고 해도 1억 원에 당첨되는 사람이 B일 수도 있다. 만약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A일지도 모른다. 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러나 A처럼 이 사람은 운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사람, 모두가 도와주는 사람, 슬럼프에 강한 사람,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등등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이미지가 있다. 이런 경우 운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닐까? 복권이나 사고와 같은 그런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운은 삶의 태도나 사고방식에 따라 스스로 획득할 수 있다. 적어도 운을 잡을 확률은 높일 수 있다. 운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운을 잡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공통분모가 있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 무언가를 타고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수용해보자.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남들과는 다르다. 먼저 주변에 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런 다음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는 것이다. 운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타고났다라는 말이 있다. 스포츠 세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직장에서도 그 사람은 뭔가를 타고났어 라고 할 때가 있다. 타고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기회 앞에서 왠지 주변의 주목을 받는데 그들은 그 기대에 훌륭하게 부응하곤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역시 타고났어 라며 감탄하게 된다. 그때 타고난다는 운의 강함이다. 하지만 주변 기대 역시 중요하다. 저 녀석이라면 뭔가 해결해 줄 거야 라거나 지금은 저 사람의 운에 승부를 걸어보자 같은 주변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다 싶을 때 운을 타고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 즉, 운을 타고난 사람은 항상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도 찾아오고 때때로 그 기회가 결실을 보는 것뿐이다. 성공률로 말하자면 20%나 30%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인생에 매우 화려하게 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역시 운이 좋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사실 운에는 이러한 불공평함도 포함되어 있다. 운 자체는 공평해도 그것을 잡는 기회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그러므로 운이 좋아 보이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기회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결국 운은 주사위 같은 것이라서 던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당신도 요즘 좀 재수가 좋은데? 라든가 운이 들어왔나? 하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혹은 돈의 회전이 잘 된다든지 복권 운이 좋다든지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서 기분이 좋아질 때 말이다. 그럴 때는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솟아난다. 적극적으로 덤벼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또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도 한다. 그러고 나면 갑자기 자신감이 움츠러든다.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설령 운이 좋았을 뿐이었던데도 그때 생겨난 자신감과 성취감, 희망은 잊지 말자. 그것은 지금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긍정적인 인생관이다. 이는 매우 기분 좋은 경험이며 또한 자신의 것이므로 스스로를 100%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운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운이 강한 사람은 운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인 셈이다. 사소한 차이가 운을 결정한다. 어떤 사건을 행운이라 받아들일지 불행이라 여길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가령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로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하자. 왜 하필 나만? 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하지만 하긴 요즘 좀 나태해졌어 라고 생각하면 행운이 온다.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실은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일어난 사건은 같아도 그것을 불행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후로도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그 후로는 틀림없이 좋아지리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되지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움직여서 좋은 일은 잡으려고 한다. 운 그 자체는 공평해도 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재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편이 행운을 잡을 기회가 많다는 얘기다. 만약 불행을 잡았다고 해도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이므로 포기할 수 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고 말했다. 운명이란
인간이 가진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저자는 40대 이전에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40대 중반부터 운이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것이 실력이라기보다 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전 정신이 불타올랐다. 자신이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 가지에 도전할 용기에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게 된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말이다. 운이 좋아지는 데는 중요한 사고방식이 하나 더 있다. 누구에게나 불운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또한 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그 불운 한 방에 넘어지고 마는 사람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운이 없어 하고 포기하고 그대로 불운의 늪에 깊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라며 불운 속에서도 무언가를 잡으려는 사람도 있다. 원하는 대학에는 떨어졌지만 이 대학에서도 좋은 교수님이 있고 재미있는 학생도 있을 거야. 뭐든지 많이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유익한 4년을 보낼 수가 있다. 그 시점에서 불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즉, 어떤 불운에 직면해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넘어져서도 빈손으로 일어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불운은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다. 절대 그런 자세를 잊지 말기 바란다. 모든 불운은 결코 장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일회성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살아있는 한 진짜 불운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아무리 큰 불운을 만났다 해도 그 뒤에는 아직 행운이 남아있고 그 행운을 스스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운을 계기로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고 많은 일을 하면 그중 몇 개는 잘 풀린다.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결실을 맺기도 한다. 몸 길이가 2에서 4mm인 곤충 벼룩은 강한 뒷다리로 자신의 몸보다 굉장히 높이 뛸 수 있다. 벼룩이 한 번에 뛰어오르는 높이가 최대 20cm, 거리는 35cm나 도약한다는 기록이 있다. 사람이라면 100층 높이의 건물을 훌쩍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 벼룩의 한계를 실험한 일화가 유명하다. 벼룩을 캔에 넣어놓고 투명한 뚜껑을 닫았다고 한다. 충분히 벼룩이 뛰어오를 수 있었지만 뛸 때마다 투명한 뚜껑에 부딪힌다. 시간이 흐른 뒤에 뚜껑을 치웠지만 벼룩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벼룩 효과라고 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벼룩 효과처럼 한두 번의 실패에 갇혀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그 순간 모든 행운은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즉, 운이 강한 사람은 특별한 사고방식이나 방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꿋꿋이 지키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다. 문제는 행운이다. 반드시 신념이 확고한 사람일지라도 늘 행운을 잡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행운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죠. 없다고 규정하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한번 행운을 잡으면 그 운이 오래간다. 선순환이 작용해서 운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평범해도 건전한 사고방식을 계속 지키는 사람은 운을 잡으면 지금까지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가져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을 인정하는 자세다. 이미 충분히 운이 강한 사람인 셈이다.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길을 찾기 바란다. 플라시보 효과는 환자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로 기대하거나 믿으면 병의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플라시보 효과 역시 일종의 잠재 의식적 자기 암시로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 암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심리 상태에 신속히 영향을 미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암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현상이다. 갑자기 상사가 급하다며 일을 주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 편인가? 어쩌지?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실수만 없게 일하자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일하지 않는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결국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암시를 주기 때문에 결국 그 일에 실패하게 된다. 플라시보 효과로 잠재의식의 거대한 힘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행운을 믿으면 행운은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행운은 있다. 나에게 행운이 올 것이다 라고 믿으며 적극적인 암시를 주도록 하자.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에게는 행운이 있거든. 이라고 말해보자. 더 큰 행운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기적을 경험해보자. 적극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 먼저 운이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적극적이다.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별로 경계하지 않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흥미를 보이고 만남을 이어가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사람에게 다친 적이 없으니 운이 어지간히 강한가 보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정말 그럴까? 어쩌면 남에게 속고 배신당하고 몇 번이나 힘든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행운의 만남을 여러 번 경험했다면 역시 운을 잘 잡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 신중한 사람은 약간의 불안에도 예민하다. 저 사람은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니 영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느끼면 어설프게 초대에 응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신용하기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하니 상대방이 말을 걸어도 상대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로 운이 강한 사람은 조금만 불안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사내 평판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에게는 행동력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도 들어준다. 말하자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운이 강한 사람의 세 가지 공통점이다. 대인관계에 신중한 사람은 어떨까? 결국 주위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안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만 남게 된다. 하지만 그런 끈끈한 인간관계가 지금까지 어떤 행운을 불러온 적이 있던가? 타인에 대한 과잉 방어는 결국 행운조차 다가오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 잘난 척을 하거나 주변에 반감을 사서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사람도 보았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힘을 모아 그 사람을 구해준다. 그런 모습을 보고 대인관계 운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비슷한 실력과 비슷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도 겸손한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다. 운 중에서도 스스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고립된 사람보다 훨씬 운을 잡을 기회가 많이 있다. 학창시절에 우리 학교는 정답이 없는 수학 문제가 일주일에 30개씩 숙제로 나왔다. 열등생이 되었던 나는 문제 하나를 푸는데 1시간이나 걸렸다. 결국 귀찮아서 숙제도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동급생이 팔기 시작한 복사본 덕분에 드물지만 수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이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우등생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빨리 복사본에 실려있는 해답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수학 점수는 점점 올라갔다.
그것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시험기술 연구가로서 데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그야말로 나에게는 행운을 불러온 복사본이었다. 우리 학교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상위 학교를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았지만 치열한 경쟁을 하는 대신 모두가 우등생에 의지했고 우등생도 자신의 공부 방법을 숨김없이 모두에게 가르치곤 했다. 진학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수험은 단체전이라는 분위기였다. 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추월하거나 방해하는 인간관계는 운을 멀게 한다. 비꼬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남을 얕보는 만남도 운을 멀게 한다. 모두 좁은 범위에 운밖에 잡지 못하고 불운을 만나도 혼자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고집 따위 부리지 말고 상대방을 추월하려고도 하지 말고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의 손을 빌리거나 자신이 잘하는 것은 손을 빌려주는 유연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여러 면에서 운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만약 불운에 빠진다고 해도 주변의 도움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험담과 뒷담화의 뒷면에는 질투가 있다.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거나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험담이나 뒷담화가 생겨난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 장점을 배우거나 자신보다 나은 점을 받아들이는 일 혹은 의지하거나 손을 내밀려는 생각도 없다. 자신보다 상대방이 우위인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행운을 멀게 한다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다. 운을 포기하고 싶다면 남의 험담이나 뒷담화를 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런 일이 흔한 인간관계 속에 있다 보면 득이 될 수 없다. 운에게 버림받고 언젠가는 그 인간관계 역시 소멸하기 때문이다. 나는 노년 전문 정신과 전문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은 후에 서글픈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가족이나 자녀는 물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나 자신의 인생관도 바뀌었다.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고 여러 사람과 즐겁게 교제하고 남에게 의지가 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면서 사는 편이 훨씬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운이 핀 일도 분명히 있다. 유명한 탤런트나 배우가 된 사람은 운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수천 명씩 지원하는 오디션에서 운 좋게 합격해서 신인 때부터 주목을 받는 스타의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오디션에 지원하고 또 지원하는 일의 반복이다.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것이 일상이다. 엑스트라 역이라도 맡아서 기회를 잡고자 끊임없이 시도한다고 한다. 물론 그중 단 한 군데서라도 뽑히면 운이 피기 시작한다. 영화나 드라마의 조연, 오디션에서 간신히 기회를 잡은 경력 때문에 무명의 중년 배우가 일약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도 운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코 운이 강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운이 좋지 않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운이 전혀 없지는 않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할 뿐이다. 한 번만 더 시도했다면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늘 포기해버림으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뿐인지도 모른다. 매우 기본적이고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운이 강한 사람은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는 특징이 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직장과 거래처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다. 저 사람이라면 제대로 해줄 거야 라든지 맡겨두면 안심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타입이다. 하지만 필자의 이런 주장에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실하게 해도 운이 나쁜 사람도 있지 않는가? 운이 강한 사람은 적당히 해도 성과를 낸다. 그렇게 생각한다. 운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는 우연한 운과 필연적인 운을 혼동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 즉 잡을 수 없는 운과 스스로 어떻게든 끌어당길 수 있는 운, 잡을 수 있는 운을 혼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적당히 해도 성과를 낸다는 것은 우연한 운이 아닐까? 어쩌다 좋은 결과가 났을 뿐이지 적당히 한다면 그런 행운은 어차피 놓치게 되어 있다. 성실히 해도 운이 나쁘다는 것은 우연한 불운에 지나지 않는다. 운이 나쁠 때이기 때문에 큰 성과가 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신뢰가 깊다면 중요한 순간에는 저 사람에게 맡겨야지 라는 말이 틀림없이 나온다. 게다가 성실히 하는 한 큰 행운이 찾아오지 않아도 나쁜 운이 따라오는 일은 없다. 설령 불운이 계속되어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지금은 그럴 때야 라고 포기하고 언젠가 행운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은 언젠가는 운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운과 상관이 있나? 라고 의문을 품은 독자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직업이라도 상대방이 기뻐할 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은 운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목적이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행위의 대상인 사용자가 기뻐할 만한 물건을 만들거나 팔거나 하는 것이 일의 목적인 것이다. 사무직에서도 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이거나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럴 때 상대는 전 사원이다. 공무원도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이므로 서민의 삶을 지킨다는 것이 제1의 목적이다. 하지만 그런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일이니까, 그게 보통이니까 라는 이유로 매뉴얼대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닐까? 정해진 대로 순서를 따라 작업을 마치면 그것으로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매뉴얼대로 한다 해도 상대방이 만족한다고 단언할 순 없다. 저 사람의 일은 왠지 사무적이야 라든지 그녀에게 부탁할 때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아 라든지 할 일은 해주지만 신뢰감이 없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혼잡한 레스토랑에서 식어버린 스프가 나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이게 뭐야? 미리 만들어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나 데워달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 더 이상 그런 식당에는 안 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일을 하든 상대방이 기뻐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소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고 단순한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될 때 이 사람이라면 안심이야 라든지 맡겨도 된다 라는 신뢰감이 생겨난다. 상대방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운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굴러올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앞장에서 스스로 잡을 수 있는 운은 무조건 많이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일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평소에 큰 일, 사내에서 주목을 받는 일,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람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보조하는 일이라도 거기에서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렇다고 따로 뭔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의 목적을 생각하고 상대가 기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뿐이다. 비록 누군가를 보조하는 일일지라도 그 사람이 일하기 쉽고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을 보조하는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온다. 여기에서 만일 뭐야 그냥 보조가 하는 역할인가? 라고 경시하거나 어차피 평가는 저 녀석이 가져가겠지? 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운도 거기에서 끝나고 더 큰 기회가 찾아오는 일은 없어진다. 이처럼 크든 작든 모든 일에 행운의 씨앗이 숨어져 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행운의 씨앗을 만들어 심는 것과 같다. 운이 강한 사람은 실은 당연한 일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다. 평범하다고 하면 지극히 평범한 대답이지만 눈에 띄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은 적당히 하는 사람은 하나의 운을 잡으려다 그 운이 날아가 버리면 더 이상 잡을 운이 없어진다. 그러나 어떤 일, 어떤 역할이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곳에서 운을 잡을 기회를 만난다.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기 바란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든든해 라든가 그녀는 늘 긍정적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원래 자기 일은 물론 아무리 작은 일이나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업무라도 착실히 수행한다. 무엇이든 열심히 즐겁게 한다. 그런 사람은 크게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다. 원래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고 실수가 잦아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주변에서도 잘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다. 모두가 기뻐하고 응원해주는 행운은 오래가도 고립된 행운은 바로 끝나버린다. 예를 들면 맛있는 것이 손에 들어와도 자기 혼자 즐기는 사람에 비해 지인들에게 함께 먹고자 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그 행운이 이어진다. 자기 혼자 즐기면 행운을 독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홀랑 먹어버리면 그만이다. 아무도 맛있는 것을 나눠주거나 선물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함께 즐기는 사람은 행운의 양은 줄어도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불러준다. 지난번에는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은 제가 진기한 음식을 대접할게요. 이렇게 초대해주면 뜻밖의 행운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행운의 만남이 이어지는 인생이 훨씬 즐겁지 않을까? 나는 전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었다. 타인을 내려다보는 습성이 있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당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늘 운이 나쁘다고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미국 유학 중에 스스로 환자 입장이 되어 정신 분석을 받아보았다. 남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에서 그것에서 오는 편안함을 느낌으로써 스스로도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나는 달라졌다.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과 마주해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이야기에 집중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을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점점 많아진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도 누군가가 응원해준다. 운은 그것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오래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자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금전운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미래의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한다. 적절한 투자를 해서 돈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흐름을 크게 만든다고 한다. 더욱이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돈을 쓰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앞에서 또 말한 플라시보 효과로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부자인 것처럼 돈을 쓸 때도 행복하게 써보자. 더 큰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세상은 이미 지났다. 조부모 혹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스스로의 실력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너무나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세 번째,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남다르다. 부자들은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그러는 동안 부자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우게 된다. 환자들 중에 갑자기 인간관계가 끊기거나 배신을 당해서 힘들어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 더 좋은 행운이 들어올 땐 인간관계가 갑자기 끊기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금전운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은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돈의 주인이란 돈으로 타인을 굴복시키거나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대로 돈의 노예는 늘 돈 걱정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고 쓰는 사람. 모든 것을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탓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돈의 친구가 있을 수 있다. 돈과 즐겁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파트너로 보는 사람이다. 돈의 주인 혹은 노예인 사람은 결국 승패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돈 위에 서서 군림하려 들고 돈을 쓰면서 얻은 가치보다는 돈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런 세계에 산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게임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더 슬퍼지기 때문이다. 돈을 파트너로 보고 친구로 대하는 사람은 대등한 세계에서 산다. 돈과 대등한 세계에서는 돈을 득실로 따지지 않는다.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존재로 돈에 휘둘리지 않고 휘두르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계속 좋은 금전운을 끌어당기지 않을까? 요즘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저축에 열심이다.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앞날의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하는 예금과 적금은 운을 달아나게 한다. 수입을 전부 저축한다며 현실에 아등바등 살다 보면 인생이 팍팍해진다. 현재가 즐겁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된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이기만 할 때 머피의 법칙이란 말을 쓴다. 머피의 법칙은 굉장히 비관주의적이다. 일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고 잘못될 가능성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바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 외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다. 리스크 없는 최고의 투자는 바로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돈은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기량을 알 수 있다. 돈을 제대로 쓰면 운도 좋은 방향으로 향한다. 그것이 진정한 돈의 힘이다. 운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도 좌절하지 않는 듯하다. 뭔가 큰 실패나 불운을 만나도 거기에서 끝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계약이 거의 다 성사된 시점에서 취소당해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좌절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다른 큰 계약이 날아들어 한 번에 만회하는 타입이다. 설령 불운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행운의 씨를 아직 다른 곳에도 뿌려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해도 저것이 있어 이런 희망을 계속 품을 수가 있다.
운이 강한 사람은 우연한 행운이 그 사람을 향해 날아들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스스로 움직여서 많은 기회에 도전하고 있다. 확률이 10분의 1일지라 하더라도 10번 도전하면 한 번은 성공한다. 아무리 꽝이 많아도 맞는 수 역시 증가한다. 즉, 결코 운만이 아니다. 반드시 운이 나쁜 사람이라도 여러 번 시도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어릴 적에 매일 일기를 썼다. 물론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썼지만 하루 일과를 적는 것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화날 때 자신의 기분을 공책에 적어보자. 자신의 감정을 적다 보면 왜 기분이 나빴는지 인과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볼 수 있다. 실제 일어났던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감정과 느낌을 글로 묘사하고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림이나 꿈을 통해 자신도 알지 못했던 무의식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할 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우선 대충 계획을 세운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고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은 누군가의 손을 빌리면 된다. 사람들은 불안을 조성하는 말을 쉽게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어? 이 같은 위험만 강조하는 말은 준비와 장비에 시간과 돈을 쓰게 만든다. 예를 들면 노대책으로 이 정도의 돈이 없으면 비참한 말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다. 물론 저축은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든든하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생각해보면 충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계속 참는 사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사람 쪽으로 이 행운을 잡을 기회가 훨씬 크게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고 좋은 일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운에 대해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운의 시작이거나 반대로 불운이 행운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이 둘은 늘 따라다닌다. 가령 직장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승진되어도 그 직위만큼의 더 큰 실적에 억눌려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불안이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큰 안도감을 느낀다. 아, 괜히 걱정했네 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기뻐서 불안해했던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그러나 그 정반대도 있을 수가 있다. 전혀 불안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망연자실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안심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한심해진다. 운과 마찬가지로 불안도 결과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적중할지 그냥 지레 겁을 먹을 것인지 해보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안해도 한 걸음 내디뎌 보아야 한다. 그 한 걸음이 한층 더 불안을 키운다면 되돌아가도 괜찮다. 역시 무리야 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길이나 방법을 찾으면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시도해야 한다. 실패했다고 해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므로 100%의 불운은 있을 수가 없다. 설령 99%의 불운이 있어도 거기에 1%의 행운이 찾아들 수 있다면 그 시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은 운이 나쁘다고 한탄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작은 행운도 쌓여가고 실패의 연속이라고 해도 좋은 일은 조금씩 늘어간다. 그것이 언젠가 결실을 맺을 때 큰 행운이 찾아온다고 나는 믿고 있다. 잡을 수 없는 운이라도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스스로 강하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운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실은 큰 연관성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나머지는 운에 맡기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결과를 믿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어떻게든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를 위한 노력도 했으므로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강한 바람이 있고 그에 걸맞은 노력도 하고 그것으로 성과를 냈을 때는 다르다. 스스로 잡은 운이므로 확신이 생긴다. 이 운은 믿어도 돼 라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돌진해도 되겠어 라는 자신감도 생긴다. 진짜 운을 잡은 듯한 기분이 든다. 그렇게 되면 살짝 불운을 만나도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된다. 스스로 행운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설령 어떤 불운을 만날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일수록 후회만 한다. 더구나 그 대부분이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라든지 왜 그때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었을까 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이다. 해버린 일에 대해서는 별로 후회하지 않는다. 운이 강한 사람은 정반대다. 실패도 하지만 성공도 한다. 실패하면 그 실패를 다음에 살릴 수 있다. 성공하면 점점 기회가 많아진다. 일상 습관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지금 해두는 편이 좋겠다 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당장 하자 라고 생각하고 바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정되지 않은 일이나 하다만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간다. 주변이 말끔해서 다음 행동을 취하기가 쉽다. 이는 시간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여유가 생겨난다는 뜻이다. 그만큼 기회가 찾아올 공간이 있고 행운을 불러들일 공간이 있다는 뜻이다. 하면 할 수 있는 것, 바로 정리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은 어떨까? 아직 하다만 일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잡무도 쌓여있고 미루고 미룬 약속도 있어. 유감이지만 지금은 옴짝달싹 못해 라고 포기한다. 이 포기도 결국 정해진 기한을 뒤로 물려서 늘리는 연기인 셈이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옴싹달싹 못한다.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운은 멀어진다.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이해하자. 첫 번째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때그때 정리해두는 습관의 중요함이다. 두 번째는 대담하게 들리겠지만 기회가 오면 무조건 뛰어들어 보는 것이다. 시기라든지 타이밍 혹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시도해보자. 일이든 공부든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움직인다든지 생각난 것은 실행해 본다는 행동력 혹은 실행력이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행해야 한다. 실행해서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으니 헛된 일은 아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라고 신기해하지만 이유는 단순하다. 기회에 뛰어드는 사람은 바로 움직이는 습관을 삼기 때문이다. 보류하지 않는다.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실행한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진다. 나름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능력이다. 실제로 유능한 경영자는 무언가 생각나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바로 움직인다. 바로 움직이는 사람은 기회의 싹을 찾아낼 수가 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몇 가지 시도를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은 재미있을 것 같아 라든지 이것은 성공할 거야. 이런 가능성과 부딪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운이 강한 사람은 바로 움직이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데 만일 떠안고 있는 일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그것을 획 내던져버린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통째로 양도한다. 영업을 예로 들면 오랫동안 안정된 거래처가 있어서 앞으로도 착실히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양도한다. 하지만 양도받는 사람도 힘들지 않다. 신뢰할 수 있는 후배나 눈에 띄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동료에게 양도하면 잘 관리해 줄 것이다. 맡겨도 안심이고 맞는 쪽도 기뻐한다. 실제로 직장에서 직책이 올라간다든지 업무의 스케일이 커진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양도해야 가능해진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내 일이라고 끌어안고 잡무에 휘둘리는 타입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바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직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보고 나는 재능이 없어 라고 포기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분발해도 결과는 뻔하다 라고 장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나 마음먹은 대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나는 운이 좋다라고 인정한다. 그러는 편이 앞으로도 틀림없이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좌절과 실패도 있을 것이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운이 좋아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즉 제한된 세계에서밖에 통용되지 않는 능력이나 재능보다는 운을 믿는 편이 훨씬 더 용기가 생긴다. 성공한 사람은 늘 자신의 운을 믿음으로써 인생을 펼쳐나간다. 운이 강한 사람은 그때그때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 자신의 운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는 것으로 그 운을 모두에게 넓히려고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운이 언제까지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여든다. 운이 강한 사람은 쾌활하고 명랑하며 긍정적이다. 언제 만나도 기분이 좋고 대범하다. 틀림없이 나쁜 감정을 담아두지 않도록 기분 전환도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당신 주변을 둘러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당신 주변의 공기가 밝아지는, 신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도의 변화로도 틀림없이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당신에게도 행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좋은 운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점점 큰 움직임을 만들어간다. 그 후로는 당신은 그저 자신의 운을 믿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운이 정말 좋다. 이제 스스로 원하는 행운을 만들어가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일본 분이 쓰셨는데 번역도 잘 되었습니다. 읽기도 쉽고 행운에 대해서 내용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입니다. 부제로는 정신과 의사가 발견한 운을 끌어당기는 19가지 절대 법칙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일본 분이십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고요. 도쿄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요.
내 꿈은 놀면서 사는 것,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또 행운에 대해서 저자의 경험과 그리고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같이 엮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은 인생을 밝게도 만들고 어둡게도 만든다. 그 운이 사실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불운을 한탄만 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중요한 무언가를 놓쳐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오랫동안 정신의학과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 행운과 불운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이다. 뒤집어 말하면 객관적인 행복과 불행은 없다는 말이다. 보통 자신이 재수가 좋다든지 행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도전할 때 주저함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나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공할 확률이 10%인 사람이라도 100번 시도하면 10번은 성공할 수 있다. 반면에 성공할 확률이 50%인 사람이 2번밖에 시도하지 않는다면 1번밖에 성공하지 못하며 1번도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실패에 대한 걱정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월렌다 효과처럼 불행하다고 믿으면 불행이 지속된다. 나는 40대 중반까지 스스로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나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된 뒤로 새로운 만남이 더 많아졌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도 늘었다. 그 덕분에 나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이 바뀌었고 실제로도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많고 운도 좋다고 실감하고 있다. 당신 앞에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고 B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들추어내는 험담만 하는 사람이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운이 더 강할까? 아마 당신은 A 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막연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부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대답하곤 한다. 전혀 근거 없는 대답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복권을 산다고 해도 1억 원에 당첨되는 사람이 B일 수도 있다. 만약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A일지도 모른다. 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러나 A처럼 이 사람은 운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사람, 모두가 도와주는 사람, 슬럼프에 강한 사람,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등등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이미지가 있다. 이런 경우 운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닐까? 복권이나 사고와 같은 그런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운은 삶의 태도나 사고방식에 따라 스스로 획득할 수 있다. 적어도 운을 잡을 확률은 높일 수 있다. 운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운을 잡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공통분모가 있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 무언가를 타고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수용해보자.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남들과는 다르다. 먼저 주변에 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런 다음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보는 것이다. 운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타고났다라는 말이 있다. 스포츠 세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직장에서도 그 사람은 뭔가를 타고났어 라고 할 때가 있다.
타고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기회 앞에서 왠지 주변의 주목을 받는데 그들은 그 기대에 훌륭하게 부응하곤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역시 타고났어 라며 감탄하게 된다. 그때 타고난다는 운의 강함이다. 하지만 주변 기대 역시 중요하다. 저 녀석이라면 뭔가 해결해 줄 거야 라거나 지금은 저 사람의 운에 승부를 걸어보자 같은 주변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다 싶을 때 운을 타고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 즉, 운을 타고난 사람은 항상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도 찾아오고 때때로 그 기회가 결실을 보는 것뿐이다. 성공률로 말하자면 20%나 30%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인생에 매우 화려하게 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역시 운이 좋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사실 운에는 이러한 불공평함도 포함되어 있다. 운 자체는 공평해도 그것을 잡는 기회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그러므로 운이 좋아 보이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기회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결국 운은 주사위 같은 것이라서 던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당신도 요즘 좀 재수가 좋은데? 라든가 운이 들어왔나? 하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혹은 돈의 회전이 잘 된다든지 복권 운이 좋다든지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서 기분이 좋아질 때 말이다. 그럴 때는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솟아난다. 적극적으로 덤벼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또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도 한다. 그러고 나면 갑자기 자신감이 움츠러든다.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설령 운이 좋았을 뿐이었던데도 그때 생겨난 자신감과 성취감, 희망은 잊지 말자. 그것은 지금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긍정적인 인생관이다. 이는 매우 기분 좋은 경험이며 또한 자신의 것이므로 스스로를 100%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운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운이 강한 사람은 운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인 셈이다. 사소한 차이가 운을 결정한다. 어떤 사건을 행운이라 받아들일지 불행이라 여길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가령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로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하자. 왜 하필 나만? 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하지만 하긴 요즘 좀 나태해졌어 라고 생각하면 행운이 온다.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실은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일어난 사건은 같아도 그것을 불행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후로도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그 후로는 틀림없이 좋아지리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되지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움직여서 좋은 일은 잡으려고 한다. 운 그 자체는 공평해도 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재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편이 행운을 잡을 기회가 많다는 얘기다. 만약 불행을 잡았다고 해도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이므로 포기할 수 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고 말했다. 운명이란 인간이 가진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저자는 40대 이전에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40대 중반부터 운이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것이 실력이라기보다 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전 정신이 불타올랐다. 자신이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 가지에 도전할 용기에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게 된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말이다. 운이 좋아지는 데는 중요한 사고방식이 하나 더 있다. 누구에게나 불운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또한 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그 불운 한 방에 넘어지고 마는 사람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운이 없어 하고 포기하고 그대로 불운의 늪에 깊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라며 불운 속에서도 무언가를 잡으려는 사람도 있다. 원하는 대학에는 떨어졌지만 이 대학에서도 좋은 교수님이 있고 재미있는 학생도 있을 거야. 뭐든지 많이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유익한 4년을 보낼 수가 있다. 그 시점에서 불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즉, 어떤 불운에 직면해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넘어져서도 빈손으로 일어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불운은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다. 절대 그런 자세를 잊지 말기 바란다. 모든 불운은 결코 장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일회성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살아있는 한 진짜 불운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아무리 큰 불운을 만났다 해도 그 뒤에는 아직 행운이 남아있고 그 행운을 스스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운을 계기로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고 많은 일을 하면 그중 몇 개는 잘 풀린다.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결실을 맺기도 한다. 몸 길이가 2에서 4mm인 곤충 벼룩은 강한 뒷다리로 자신의 몸보다 굉장히 높이 뛸 수 있다. 벼룩이 한 번에 뛰어오르는 높이가 최대 20cm, 거리는 35cm나 도약한다는 기록이 있다. 사람이라면 100층 높이의 건물을 훌쩍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 벼룩의 한계를 실험한 일화가 유명하다. 벼룩을 캔에 넣어놓고 투명한 뚜껑을 닫았다고 한다. 충분히 벼룩이 뛰어오를 수 있었지만 뛸 때마다 투명한 뚜껑에 부딪힌다. 시간이 흐른 뒤에 뚜껑을 치웠지만 벼룩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벼룩 효과라고 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벼룩 효과처럼 한두 번의 실패에 갇혀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그 순간 모든 행운은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즉, 운이 강한 사람은 특별한 사고방식이나 방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꿋꿋이 지키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다. 문제는 행운이다. 반드시 신념이 확고한 사람일지라도 늘 행운을 잡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행운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죠. 없다고 규정하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한번 행운을 잡으면 그 운이 오래간다. 선순환이 작용해서 운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평범해도 건전한 사고방식을 계속 지키는 사람은 운을 잡으면 지금까지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가져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을 인정하는 자세다. 이미 충분히 운이 강한 사람인 셈이다.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길을 찾기 바란다. 플라시보 효과는 환자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로 기대하거나 믿으면 병의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플라시보 효과 역시 일종의 잠재 의식적 자기 암시로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 암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심리 상태에 신속히 영향을 미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암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현상이다. 갑자기 상사가 급하다며 일을 주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 편인가? 어쩌지?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실수만 없게 일하자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일하지 않는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결국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암시를 주기 때문에 결국 그 일에 실패하게 된다. 플라시보 효과로 잠재의식의 거대한 힘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행운을 믿으면 행운은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행운은 있다. 나에게 행운이 올 것이다 라고 믿으며 적극적인 암시를 주도록 하자.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에게는 행운이 있거든. 이라고 말해보자. 더 큰 행운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기적을 경험해보자. 적극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 먼저 운이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적극적이다.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별로 경계하지 않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흥미를 보이고 만남을 이어가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사람에게 다친 적이 없으니 운이 어지간히 강한가 보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정말 그럴까? 어쩌면 남에게 속고 배신당하고 몇 번이나 힘든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행운의 만남을 여러 번 경험했다면 역시 운을 잘 잡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 신중한 사람은 약간의 불안에도 예민하다. 저 사람은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니 영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느끼면 어설프게 초대에 응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신용하기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하니 상대방이 말을 걸어도 상대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로 운이 강한 사람은 조금만 불안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사내 평판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에게는 행동력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도 들어준다. 말하자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운이 강한 사람의 세 가지 공통점이다. 대인관계에 신중한 사람은 어떨까? 결국 주위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안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만 남게 된다. 하지만 그런 끈끈한 인간관계가 지금까지 어떤 행운을 불러온 적이 있던가? 타인에 대한 과잉 방어는 결국 행운조차 다가오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 잘난 척을 하거나 주변에 반감을 사서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사람도 보았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힘을 모아 그 사람을 구해준다. 그런 모습을 보고 대인관계 운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비슷한 실력과 비슷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도 겸손한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다. 운 중에서도 스스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고립된 사람보다 훨씬 운을 잡을 기회가 많이 있다. 학창시절에 우리 학교는 정답이 없는 수학 문제가 일주일에 30개씩 숙제로 나왔다. 열등생이 되었던 나는 문제 하나를 푸는데 1시간이나 걸렸다. 결국 귀찮아서 숙제도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동급생이 팔기 시작한 복사본 덕분에 드물지만 수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이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우등생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빨리 복사본에 실려있는 해답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수학 점수는 점점 올라갔다. 그것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시험기술 연구가로서 데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그야말로 나에게는 행운을 불러온 복사본이었다. 우리 학교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상위 학교를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았지만 치열한 경쟁을 하는 대신 모두가 우등생에 의지했고 우등생도 자신의 공부 방법을 숨김없이 모두에게 가르치곤 했다.
진학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수험은 단체전이라는 분위기였다. 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추월하거나 방해하는 인간관계는 운을 멀게 한다. 비꼬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남을 얕보는 만남도 운을 멀게 한다. 모두 좁은 범위에 운밖에 잡지 못하고 불운을 만나도 혼자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고집 따위 부리지 말고 상대방을 추월하려고도 하지 말고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의 손을 빌리거나 자신이 잘하는 것은 손을 빌려주는 유연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여러 면에서 운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만약 불운에 빠진다고 해도 주변의 도움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험담과 뒷담화의 뒷면에는 질투가 있다.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거나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험담이나 뒷담화가 생겨난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 장점을 배우거나 자신보다 나은 점을 받아들이는 일 혹은 의지하거나 손을 내밀려는 생각도 없다. 자신보다 상대방이 우위인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행운을 멀게 한다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다. 운을 포기하고 싶다면 남의 험담이나 뒷담화를 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런 일이 흔한 인간관계 속에 있다 보면 득이 될 수 없다. 운에게 버림받고 언젠가는 그 인간관계 역시 소멸하기 때문이다. 나는 노년 전문 정신과 전문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은 후에 서글픈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가족이나 자녀는 물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나 자신의 인생관도 바뀌었다.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고 여러 사람과 즐겁게 교제하고 남에게 의지가 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면서 사는 편이 훨씬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운이 핀 일도 분명히 있다. 유명한 탤런트나 배우가 된 사람은 운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수천 명씩 지원하는 오디션에서 운 좋게 합격해서 신인 때부터 주목을 받는 스타의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오디션에 지원하고 또 지원하는 일의 반복이다.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것이 일상이다. 엑스트라 역이라도 맡아서 기회를 잡고자 끊임없이 시도한다고 한다. 물론 그중 단 한 군데서라도 뽑히면 운이 피기 시작한다. 영화나 드라마의 조연, 오디션에서 간신히 기회를 잡은 경력 때문에 무명의 중년 배우가 일약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도 운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코 운이 강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운이 좋지 않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운이 전혀 없지는 않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할 뿐이다. 한 번만 더 시도했다면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늘 포기해버림으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뿐인지도 모른다. 매우 기본적이고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운이 강한 사람은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는 특징이 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직장과 거래처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다. 저 사람이라면 제대로 해줄 거야 라든지 맡겨두면 안심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타입이다. 하지만 필자의 이런 주장에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실하게 해도 운이 나쁜 사람도 있지 않는가? 운이 강한 사람은 적당히 해도 성과를 낸다. 그렇게 생각한다. 운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는 우연한 운과 필연적인 운을 혼동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 즉 잡을 수 없는 운과 스스로 어떻게든 끌어당길 수 있는 운, 잡을 수 있는 운을 혼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적당히 해도 성과를 낸다는 것은 우연한 운이 아닐까? 어쩌다 좋은 결과가 났을 뿐이지 적당히 한다면 그런 행운은 어차피 놓치게 되어 있다. 성실히 해도 운이 나쁘다는 것은 우연한 불운에 지나지 않는다. 운이 나쁠 때이기 때문에 큰 성과가 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신뢰가 깊다면 중요한 순간에는 저 사람에게 맡겨야지 라는 말이 틀림없이 나온다. 게다가 성실히 하는 한 큰 행운이 찾아오지 않아도 나쁜 운이 따라오는 일은 없다. 설령 불운이 계속되어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지금은 그럴 때야 라고 포기하고 언젠가 행운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은 언젠가는 운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운과 상관이 있나? 라고 의문을 품은 독자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직업이라도 상대방이 기뻐할 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은 운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목적이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행위의 대상인 사용자가 기뻐할 만한 물건을 만들거나 팔거나 하는 것이 일의 목적인 것이다. 사무직에서도 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이거나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럴 때 상대는 전 사원이다. 공무원도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이므로 서민의 삶을 지킨다는 것이 제1의 목적이다. 하지만 그런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일이니까, 그게 보통이니까 라는 이유로 매뉴얼대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닐까? 정해진 대로 순서를 따라 작업을 마치면 그것으로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매뉴얼대로 한다 해도 상대방이 만족한다고 단언할 순 없다. 저 사람의 일은 왠지 사무적이야 라든지 그녀에게 부탁할 때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아 라든지 할 일은 해주지만 신뢰감이 없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혼잡한 레스토랑에서 식어버린 스프가 나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이게 뭐야? 미리 만들어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나 데워달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 더 이상 그런 식당에는 안 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일을 하든 상대방이 기뻐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소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고 단순한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될 때 이 사람이라면 안심이야 라든지 맡겨도 된다 라는 신뢰감이 생겨난다. 상대방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운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굴러올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앞장에서 스스로 잡을 수 있는 운은 무조건 많이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일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평소에 큰 일, 사내에서 주목을 받는 일,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람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보조하는 일이라도 거기에서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렇다고 따로 뭔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의 목적을 생각하고 상대가 기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뿐이다. 비록 누군가를 보조하는 일일지라도 그 사람이 일하기 쉽고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을 보조하는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온다. 여기에서 만일 뭐야 그냥 보조가 하는 역할인가? 라고 경시하거나 어차피 평가는 저 녀석이 가져가겠지? 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운도 거기에서 끝나고 더 큰 기회가 찾아오는 일은 없어진다. 이처럼 크든 작든 모든 일에 행운의 씨앗이 숨어져 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행운의 씨앗을 만들어 심는 것과 같다. 운이 강한 사람은 실은 당연한 일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다. 평범하다고 하면 지극히 평범한 대답이지만 눈에 띄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은 적당히 하는 사람은 하나의 운을 잡으려다 그 운이 날아가 버리면 더 이상 잡을 운이 없어진다. 그러나 어떤 일, 어떤 역할이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곳에서 운을 잡을 기회를 만난다.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기 바란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든든해 라든가 그녀는 늘 긍정적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원래 자기 일은 물론 아무리 작은 일이나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업무라도 착실히 수행한다. 무엇이든 열심히 즐겁게 한다. 그런 사람은 크게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다. 원래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고 실수가 잦아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주변에서도 잘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다. 모두가 기뻐하고 응원해주는 행운은 오래가도 고립된 행운은 바로 끝나버린다. 예를 들면 맛있는 것이 손에 들어와도 자기 혼자 즐기는 사람에 비해 지인들에게 함께 먹고자 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그 행운이 이어진다. 자기 혼자 즐기면 행운을 독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홀랑 먹어버리면 그만이다. 아무도 맛있는 것을 나눠주거나 선물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함께 즐기는 사람은 행운의 양은 줄어도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불러준다. 지난번에는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은 제가 진기한 음식을 대접할게요. 이렇게 초대해주면 뜻밖의 행운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행운의 만남이 이어지는 인생이 훨씬 즐겁지 않을까? 나는 전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었다. 타인을 내려다보는 습성이 있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당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늘 운이 나쁘다고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미국 유학 중에 스스로 환자 입장이 되어 정신 분석을 받아보았다. 남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에서 그것에서 오는 편안함을 느낌으로써 스스로도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나는 달라졌다.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과 마주해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이야기에 집중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을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점점 많아진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도 누군가가 응원해준다. 운은 그것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오래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자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금전운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미래의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한다. 적절한 투자를 해서 돈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흐름을 크게 만든다고 한다. 더욱이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돈을 쓰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앞에서도 말한 플라시보 효과로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부자인 것처럼 돈을 쓸 때도 행복하게 써보자. 더 큰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세상은 이미 지났다. 조부모 혹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스스로의 실력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너무나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3번째,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대인 관계가 남다르다. 부자들은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그러는 동안 부자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우게 된다. 환자들 중에 갑자기 인간관계가 끊기거나 배신을 당해서 힘들어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 더 좋은 행운이 들어올 땐 인간관계가 갑자기 끊기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금전운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은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돈의 주인이란 돈으로 타인을 굴복시키거나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대로 돈의 노예는 늘 돈 걱정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고 쓰는 사람. 모든 것을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탓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돈의 친구가 있을 수 있다. 돈과 즐겁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파트너로 보는 사람이다. 돈의 주인 혹은 노예인 사람은 결국 승패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돈 위에 서서 군림하려 들고 돈을 쓰면서 얻은 가치보다는 돈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런 세계에 산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게임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더 슬퍼지기 때문이다. 돈을 파트너로 보고 친구로 대하는 사람은 대등한 세계에서 산다. 돈과 대등한 세계에서는 돈을 득실로 따지지 않는다.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존재로 돈에 휘둘리지 않고 휘두르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계속 좋은 금전운을 끌어당기지 않을까? 요즘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저축에 열심이다.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앞날의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하는 예금과 적금은 운을 달아나게 한다. 수입을 전부 저축한다며 현실에 아등바등 살다 보면 인생이 팍팍해진다. 현재가 즐겁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된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이기만 할 때 머피의 법칙이란 말을 쓴다. 머피의 법칙은 굉장히 비관주의적이다. 일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고 잘못될 가능성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바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 외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다. 리스크 없는 최고의 투자는 바로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돈은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기량을 알 수 있다. 돈을 제대로 쓰면 운도 좋은 방향으로 향한다. 그것이 진정한 돈의 힘이다. 운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도 좌절하지 않는 듯하다. 뭔가 큰 실패나 불운을 만나도 거기에서 끝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계약이 거의 다 성사된 시점에서 취소당해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좌절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다른 큰 계약이 날아들어 한 번에 만회하는 타입이다. 설령 불운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행운의 씨를 아직 다른 곳에도 뿌려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해도 저것이 있어 이런 희망을 계속 품을 수가 있다. 운이 강한 사람은 우연한 행운이 그 사람을 향해 날아들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스스로 움직여서 많은 기회에 도전하고 있다. 확률이 10분의 1일지라 하더라도 10번 도전하면 한 번은 성공한다. 아무리 꽝이 많아도 맞는 수 역시 증가한다. 즉, 결코 운만이 아니다. 반드시 운이 나쁜 사람이라도 여러 번 시도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어릴 적에 매일 일기를 썼다. 물론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썼지만 하루 일과를 적는 것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화날 때 자신의 기분을 공책에 적어보자. 자신의 감정을 적다 보면 왜 기분이 나빴는지 인과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볼 수 있다. 실제 일어났던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감정과 느낌을 글로 묘사하고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림이나 꿈을 통해 자신도 알지 못했던 무의식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할 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우선 대충 계획을 세운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고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은 누군가의 손을 빌리면 된다. 사람들은 불안을 조성하는 말을 쉽게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어? 이 같은 위험만 강조하는 말은 준비와 장비에 시간과 돈을 쓰게 만든다. 예를 들면 노후 대책으로 이 정도의 돈이 없으면 비참한 말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다. 물론 저축은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든든하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생각해보면 충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계속 참는 사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사람 쪽으로 이 행운을 잡을 기회가 훨씬 크게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고 좋은 일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운에 대해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운의 시작이거나 반대로 불운이 행운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이 둘은 늘 따라다닌다. 가령 직장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승진되어도 그 직위만큼의 더 큰 실적에 억눌려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불안이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큰 안도감을 느낀다. 아, 괜히 걱정했네 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기뻐서 불안해했던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그러나 그 정반대도 있을 수가 있다. 전혀 불안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망연자실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안심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한심해진다. 운과 마찬가지로 불안도 결과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적중할지 그냥 지레 겁을 먹을 것인지 해보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안해도 한 걸음 내디뎌 보아야 한다. 그 한 걸음이 한층 더 불안을 키운다면 되돌아가도 괜찮다. 역시 무리야 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길이나 방법을 찾으면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시도해야 한다. 실패했다고 해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므로 100%의 불운은 있을 수가 없다. 설령 99%의 불운이 있어도 거기에 1%의 행운이 찾아들 수 있다면 그 시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은 운이 나쁘다고 한탄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작은 행운도 쌓여가고 실패의 연속이라고 해도 좋은 일은 조금씩 늘어간다. 그것이 언젠가 결실을 맺을 때 큰 행운이 찾아온다고 나는 믿고 있다. 잡을 수 없는 운이라도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스스로 강하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운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실은 큰 연관성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나머지는 운에 맡기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결과를 믿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어떻게든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를 위한 노력도 했으므로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강한 바람이 있고 그에 걸맞은 노력도 하고 그것으로 성과를 냈을 때는 다르다. 스스로 잡은 운이므로 확신이 생긴다. 이 운은 믿어도 돼 라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돌진해도 되겠어 라는 자신감도 생긴다. 진짜 운을 잡은 듯한 기분이 든다. 그렇게 되면 살짝 불운을 만나도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된다. 스스로 행운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설령 어떤 불운을 만날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일수록 후회만 한다. 더구나 그 대부분이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라든지 왜 그때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었을까 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이다. 해버린 일에 대해서는 별로 후회하지 않는다. 운이 강한 사람은 정반대다. 실패도 하지만 성공도 한다. 실패하면 그 실패를 다음에 살릴 수 있다. 성공하면 점점 기회가 많아진다. 일상 습관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지금 해두는 편이 좋겠다 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당장 하자 라고 생각하고 바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정되지 않은 일이나 하다만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간다. 주변이 말끔해서 다음 행동을 취하기가 쉽다. 이는 시간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여유가 생겨난다는 뜻이다. 그만큼 기회가 찾아올 공간이 있고 행운을 불러들일 공간이 있다는 뜻이다. 하면 할 수 있는 것, 바로 정리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은 어떨까? 아직 하다만 일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잡무도 쌓여있고 미루고 미룬 약속도 있어. 유감이지만 지금은 옴짝달싹 못해 라고 포기한다. 이 포기도 결국 정해진 기한을 뒤로 물려서 늘리는 연기인 셈이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옴싹달싹 못한다.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운은 멀어진다.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이해하자. 첫 번째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때그때 정리해두는 습관의 중요함이다. 두 번째는 대담하게 들리겠지만 기회가 오면 무조건 뛰어들어 보는 것이다. 시기라든지 타이밍 혹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시도해보자. 일이든 공부든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움직인다든지 생각난 것은 실행해 본다는 행동력 혹은 실행력이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행해야 한다. 실행해서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으니 헛된 일은 아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라고 신기해하지만 이유는 단순하다. 기회에 뛰어드는 사람은 바로 움직이는 습관을 삼기 때문이다. 보류하지 않는다.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실행한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진다. 나름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능력이다. 실제로 유능한 경영자는 무언가 생각나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바로 움직인다. 바로 움직이는 사람은 기회의 싹을 찾아낼 수가 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몇 가지 시도를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은 재미있을 것 같아 라든지 이것은 성공할 거야. 이런 가능성과 부딪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운이 강한 사람은 바로 움직이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데 만일 떠안고 있는 일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그것을 획 내던져버린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통째로 양도한다. 영업을 예로 들면
오랫동안 안정된 거래처가 있어서 앞으로도 착실히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양도한다. 하지만 양도받는 사람도 힘들지 않다. 신뢰할 수 있는 후배나 눈에 띄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동료에게 양도하면 잘 관리해 줄 것이다. 맡겨도 안심이고 맞는 쪽도 기뻐한다. 실제로 직장에서 직책이 올라간다든지 업무의 스케일이 커진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양도해야 가능해진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내 일이라고 끌어안고 잡무에 휘둘리는 타입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바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직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보고 나는 재능이 없어 라고 포기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분발해도 결과는 뻔하다 라고 장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나 마음먹은 대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나는 운이 좋다라고 인정한다. 그러는 편이 앞으로도 틀림없이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좌절과 실패도 있을 것이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운이 좋아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즉 제한된 세계에서밖에 통용되지 않는 능력이나 재능보다는 운을 믿는 편이 훨씬 더 용기가 생긴다. 성공한 사람은 늘 자신의 운을 믿음으로써 인생을 펼쳐나간다. 운이 강한 사람은 그때그때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 자신의 운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는 것으로 그 운을 모두에게 넓히려고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운이 언제까지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여든다. 운이 강한 사람은 쾌활하고 명랑하며 긍정적이다. 언제 만나도 기분이 좋고 대범하다. 틀림없이 나쁜 감정을 담아두지 않도록 기분 전환도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당신 주변을 둘러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당신 주변의 공기가 밝아지는, 신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도의 변화로도 틀림없이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당신에게도 행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좋은 운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점점 큰 움직임을 만들어간다. 그 후로는 당신은 그저 자신의 운을 믿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운이 정말 좋다. 이제 스스로 원하는 행운을 만들어가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일본 분이 쓰셨는데 번역도 잘 되었습니다. 읽기도 쉽고 행운에 대해서 내용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